그 자리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 자리 우리 국민들 자리야 물러나라 어서 물러나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물러나라 어서 물러나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물러나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어서 빨리 물러나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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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빨리 내려와라 그 네, 대형이 되면 그렇게 폭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아지면 나도 폭파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해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없으니까 폭파가 안 돼서 나올 때 들어올 때 올린 거는 많은데 폭파가 되면 올린 것도 다 사라지는 거죠. 나는 그거 안 물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도망대 기다리게 했고 같이 들어가면 돼. 예, 같이 나 드릴게요. 들어가면 되고 아무 말씀하고 기다리세요. 사람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추가 보관이 왕정 오늘 기자회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다시 드시죠. 자, 같이 좀 끄고 소리 끄고 자 이렇게 네. 조금 있다가 조금 준비되시면 할게요. 집중해 갖다 인터넷 주세요. 아이고 안 된다 네, 하시고 예. 저도 쉬운 게 아니네 네, 시간을 좀 드리면 됩니다. 네. 거기 오셨으니까. 그 권오용 변호사님께서 그 천창용 동지의 고발인 조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방금 전에 과천 경찰서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오용 변호사님께서 준비가 되신 대로 마이크를 넘겨서 그 권오용 변호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권오용 변호사님만한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냐? 부정선거 문제 또는 선거 관련 소송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과의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권오용 변호사입니다. 소위 국보와 같은 국가의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권오용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권오용 변호사님께서 준비되셨습니다. 권오용 변호사님께 그 마이크를 넘겨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노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천창용 또 우리 선생님 막 정말 3년 동안 불철주야 부정선거를 밝히고
또 이걸 그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또 본인이 경찰 뭐 이렇게 조사도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몸도 다치시고 뭐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이번에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가지 정말 잘못된 일들이 이제 언론이라든지 국회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다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고 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을 하시는데 저는 또 우리 천 선생님 이제 말씀을 듣고 저도 하나의 증인으로서 또 부정선거에 대한 그 증거를 직접 확인한 목격자로서 경찰에 가서 고발인의 고발을 이제 뭔가 증명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려고 이 자리에 이제 경찰서에 왔습니다. 사실 그 지난 뭐 다른 선거도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지난 2020년 4월 15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아마 3년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3년 한 70일 정도 된 그런 시점인데요. 그 선거는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조작된 건 뭐냐면 당락을 자기네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 붙이고 또 떨어뜨려야 될 사람 떨어뜨리고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사전에 기획되고 철저하게 아주 조작된 선거였던 것은 틀림없이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학술적인 증거가 있고요. 물적인 증거도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술적인 증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우리 모든 세계가 전체가 움직이고 또 우리가 모든 게 뭐 과학 이런 문명이라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떤 그 물리학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 원리 원칙,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 원칙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또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부정선거로 덕을 본 그런 사람들이 그냥 묵살하고 언론까지도 묵살하고 또 양심 있는 몇몇의 소수의 학자들을 빼놓고 학자들도 다 묵살하고 뭐 좀 이런 그 무지막지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선거부여 소송을 했고요. 그 맨 처음 한 게 민경욱 국회의원인데 사실 그분은 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그분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그 맞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뭐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당락을 바꿔놓고 지금 그분 엄청 투쟁하고 계신데 그 소송을 제가 맡아가지고 일단 결과가 너무 이상하니까 가서 표를 확인하려고 갔더니 제가 눈으로 본 거는 표를 몽땅 바꿔치기 한 그러니까 가짜 위조 투표지를 새로 세트를 전체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숫자를 자기네들이 발표한 결과에 맞춰가지고 숫자만 맞춰놨지 그 표의 종이 자체는 우리가 사용한 투표지가 아니고 그냥 새로 그냥 뭐 인쇄를 했든 프린트를 했든 새로 다 만들어 가지고 박스에 넣어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딱 갖다 놓은 걸 그걸 보고 모든 대법관과 또 그것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보고 이걸 다 믿으라고 하고 지금 강요하고 또 재판을 무효 소송을 다 기각을 하고 뭐 좀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국가의 체제가 이런 정도로 무지막지하고 거짓말을 또 이렇게 합법을 가장하고 그리고 그 권위 있는 그런 법관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 뭐 양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지 맘대로 그냥 그렇게 조작된 결과를 합법화하는데 이용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지금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학교 공부하고 저도 나름대로 공직에도 있었고 변호사직에 있는데 이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여러분들 다 짐작하겠지만 간첩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고 이 국가기관에도 어떤 놈이 간첩인지도 모르고 국정원에도 간첩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슬슬 들어오거든요.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만큼 누리고 선진국의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한 명 한 명은 사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6.25 때 완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도 우리가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그리고 남한의 체제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또 그리고 우리 국가사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같이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봉사하고, 뭐 수재가 나면 의원금을 내고, 평화의댐 만들 때도 우리가 다 의원금을 내고, IMF 때는 금까지 다 팔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살려왔는데, 지금 뭐 이런 거짓말, 불법, 뭐 정치, 국회의원은 이렇게 작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갖다 만들어 놓고, 대법원이란 대법관 자들이 그런 것을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다 그냥 묵살해버리고,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국회의원들은 한마디 입도 뻥끗 안 하고, 뭐 이런 사회를 우리가 보자고 그런 노력과 모든 국가를 위한 헌신을 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우리는 사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시위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경찰관들, 또 뭐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나라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나라에 조금 기여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형성되어 왔는데, 이렇게 그냥 다 무너뜨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4.15 부정선거와 그 밖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소수라도 우리가 이걸 밝히고 알리고 해가지고 결국 바로 잡아야 이게 나라인 거지, 바로 잡지 않으면 사실 이 나라가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될 그런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나라의 체제를 범죄자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뺏긴 그런 상황으로도 좀 뭐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라서, 이건 여기 계시는 분이 한 뭐 10여 명 되는 이런 분들의 이런 노력은 아직 끝까지 가야 될 거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건강이 있고 제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러면 끝까지 이거는 밝히고, 또 수사를 안 하면 수사를 촉구를 하고, 또 뭐 하여튼 뭐든지 하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그냥 증거들을 사람들한테 한 명씩 이렇게 보여주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러니까 투표지를 여기 좀 가져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이 투표지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그 바로 우리가 선거할 때 쓰는 바로 그 투표용지하고 똑같은 용지를 우리가 구입을 한 거거든요. 이 똑같은 재질입니다. 한솔 재지, 무림 재지는 대한민국의 그 재지 업계 중에서는 재벌급이고 가장 인류 기업들의 거기서 만든 용지를 가지고 이렇게 투표지 용지 크기로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또 이거는 우리가 샘플로 인쇄한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가지고 한번 표를 검증을 하자 해서 봤더니 한 장 한 장은 전부 이렇고, 또 뭉태기는 전부 이래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적어도 이렇게 한번 접으면 이렇게 접힌 이 형태가 있고,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종이라는 게 접으면 접힌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아니 이게 이렇게 변한다고 하고, 그것도 일부가 아니에요. 100장 200장이 아니라 10몇만 장을 전부 이런 상태로 갖다가 놓고 이걸 가지고 진짜 투표지라고 하려면 그게 속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심지어 대법관이 자기가 검증한 그 수많은 사진을 거의 다 삭제를 하고 아주 일부분만 남기고 그걸 조서에다 실어놓고, 언론은 기자들도 한 명 들어와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또 기자들도. 그리고 전부 다 아무 이상 없다고 이렇게 보더라고. 이런 사기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다 입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이 한 푼 한 푼 세금 낸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자리를 누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시정잡배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자리에 있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정말 양심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사람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저들이 들어앉아가지고 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 왜 국회의원 자리에 들어가 별의별 뭐 비트코인을 뭐 거래를 하지 않나, 별의별 짓을 다 하고도 뻔뻔하기 짝이 없고, 뭐 이거는 사실은 그 우리 자녀들 보기도 부끄럽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건 좀 긴 종인데, 이거 하면 1년도 넘었거든요. 이거 하고 아니 이게 어떻게 펴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어떤 홍보 동영상을 만냐면, 이게 다시 원상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그걸 다 묵살을 하고, 모든 국가 경찰 검찰 조사는 안 하고 도대체 어떤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을 오히려 불러다가 조사하고 기소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는, 저는 전국적으로 그런 소송들을 돕기 때문에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거 나라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가 있는 거지. 양심 있는 국민들이 우리가 정직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냥 탄압받고, 거짓말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그리고 뭐 엄청난 요즘 또 월급은 왜 그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역대 연봉들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만들어가 저 끼리끼리 다 나눠먹고, 이런 썩어빠진 이런 세태가 없었거든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잡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냥 이런데 신경 안 써도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우리가 뭐 큰 돈 벌어가지고 영화를 누리자고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양심 지키고 정직하게 하면, 나라의 법은 법을 지키고, 또 지도자들은 그 법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런 수고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 장황하고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증거로 말하면 수도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한다면 그놈은 그 사람은 본인이 무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지, 양심 있는 사람, 초등학생들도 와서 한 1, 2분만 설명을 해도 이 부정선거의 증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다 묵살되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언론은 자격이 도대체 왜 무슨 노조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 노조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범죄하려고 노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직하고 양심 지키고 사실대로하고 법을 법대로 준수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미래가 있고, 또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냥 별 탈이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지, 이렇게 거짓말하고 묵살하고 법원이 덮고. 나는 부정선거, 이거는 어쨌든 그 국회가 중단이 되더라도 국회 해산하고 다시 선거해야 되지, 지금 국회는 이건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짓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월급이 뭐고 다 내놔야죠. 그리고 선거 비용도 다 물어내야 되고, 선관위도 자기네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전체 직원들이 다 부정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했고, 또 오늘 그 채널A에 보도했지 않습니까? 공정선거 감시단인가? 예, 거기를 민주당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제가 지난 3구 대선 바로 전날 선관위 사무실에 방문을 했더니요, 공정선거 감시단 사무실 선관위 내부에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아무도 들어가서는 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내부에 있고, 거기 컴퓨터가 쫙 설치되어 있고, 쟤들은 공무원도 아닌데 컴퓨터를 다 거기에 가지고 있고, 낮에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분류기가 옆에 또 있어요. 그 옆에 선거 전날인데 왜 분류기를 거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놨다니 시험 운전을 한대요. 그래서 나는 안 믿기더라고. 그리고 창고에 갔더니 아예 그냥 투표함 갖다 놓고 우편 투표하는 봉투를 잔뜩 쌓아놓고, 우리 이런 용지, 사전 투표지를 만드는 용지가 롤이 열 몇 박스, 20박스 있고, 또 프린트하는 잉크도 잔뜩 쌓여 있어요.
내가 봐는 천상 없이 그 우편투표 만드는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일일이에다 신고하고 했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감시 감독이 안 되고 순 엉터리고 범죄를 해도 그냥 다 묵살되고 이런 사회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국민들 일반은 이런 걸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지만 계속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 알리고 제 친구가 사실 민주당 지지자가 있었어요. 아주 극렬한 지지자, 광주 사는 친구인데 서울공대 나오고 대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요즘 제가 부정선거 이렇게 글 올리면 좋아요 눌러요. 그 친구는 굉장히 그 광주 사람이거든요. 대구에서 그때 코로나로 봉쇄한다 그럴 때 대구 막 봉쇄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야 이놈아 나는 광주 사람들 그렇게 안 하고 존중하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알아듣더라고요. 좀 그 정도로 좀 아주 민주당 아주 그런데도 그 친구도 자기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연세가 연만하신 전직 뭐 검사장 출신 이런 분들도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격려를 하거든요. 자기네들도 응원하고 있다고. 나서진 않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덮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 증거들이 다 선관위 창고에 다 있거든요. 이 가서 뒤져보면 금방 드러날 일이니까 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디든 자기네들도 국가의 그 세금으로 본인들이 봉급을 받고 하는 건 그 법에 의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좀 책임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뭐 가천경찰서 와서 과연 이분들이 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권한이 있나 아니면 그럴 의지가 있나 뭐 조금은 아직은 확신은 안 들어요. 그래도 혹시나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뭐 굉장히 좀 이것저것 분주하지만 우리 천 선생님 부탁을 받고 특별히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셔서 그냥 불철주야로 수고해 주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권오용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창윤 동자하고 권오용 변호사님은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저쪽에 방송을 일단 방송을 네, 두 번 들어가시고 오늘 이것으로서 오늘 그 중앙선관위 고발 기자회견 및 그 중앙선관위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대한 시위를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저희는 천 경찰서 고발인 조사 선관위 부정선거 고발인 조사 앞으로 들어가도록 변호사님과 감사합니다. 천창님을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상공에서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어요. 안 오죠. 오늘 고발인하고 채권이니까 두 분만 들어가셨죠. 이거 좀 저기 증거도 가지고 직까지 가지고 나가셨죠. 목격자고 증인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 믿어보고 살았나? 어떻게 아무리 밑에 사람한테 좋은 걸 갖다 따라대도 피해 놈이 그거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다 아는 게 되니까. 국민들 지금 갖고 나가고 이거 수고해가지고 여기 기계 다 갖다 놓고 쉬세요. 거기 거기 했단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국가들이 그렇게 시간 있으면은 지금 좌파들이 자기네들 좌파식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 좌파들은 지금 물러나요. 좌파들은 죽으라 자기네들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설파를 하고 설득을 하는데 여기가 저 시리기에서 뜨거운 우리 우파가 지금 잘못된 게 그거예요. 걔네들한테 물러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우파들도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아니까 앞으로 이게 이렇게 이번이 이런 끝이 고객님인 줄 아니에요. 모르고 그렇게 그런 거지. 속은 놈이 잘 속인 놈이 잘못이지. 아니 근데 이게 그때 그거
씨는 여기 항상 오세요? 아니요. 아니, 선전을 광고를 안 해가지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왔는데 막 일을 막 시키네요. 아 일이 아니라 발표를 하신 거죠. 발표 그게 뭐 일이야. 너무 멋진 발표를 하셨어요. 전국에서 스타라셨습니다. 내년은 뭐 중요한 자리에 누굴 때 찍었습니다. 여기도 이재명 상대로 소송하는 다 걷어냈는데. 그럼 바로 하시니까. 네, 다 걷어내고 거기 갖다 놓을게요. 조사 갖고 오세요. 네, 받고 갔다 네, 저기서 고기 잡으시면 아유, 아니에요. 저기 변호사님이 수고 많으시죠? 아니에요. 뭐 다들 고생하시죠. 정말 다들 너무 많이 고생해, 그죠? 그죠. 오랫동안. 그래서 다 보람이 있을 거예요. 네. 요즘 이제 언론이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나라가 저기 관습들한테 넘어가고 나니까 이게 지금은 총칼 안 들지만 6.25 전쟁이나 똑같아요. 네. 네. 아, 뭐 좋단 그 완전히 굶어 죽는 그게 뭐가 좋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진짜 쫓아. 그건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는 이해를 근데 그거는 못하겠어요. 사실 사기 거짓말이고 네. 실제로는 저들이 네. 돈 챙기고 아, 맞아요. 권한 가지고 네, 저 네. 맘대로 살고 네, 그 네. 이북에서 그렇게 하고는 네, 아닙니다. 민주노총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맞아, 그쪽은 핑계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세금을 자기네가 네. 모은 데다 훔쳐가느라고. 그러니까 이북이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하고 계속 왕조 세습하는 게 나머지는 다 노예로 만들 네네. 그런 걸 따라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나쁜 놈들이. 네,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나쁜 놈들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아요. 네네. 아이고. 지금도 그렇게 노동자들 조금만 말했듯이 억대를 받으면서 최저임금 올리려 하잖아요. 최고임금을 내려야 된다니까. 그죠? 네. 최고임금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갔다 올게요. 네네네. 아니, 안에 안 들어가지고 여기서. 입구까지만 갈 거예요. 요 앞에. 요 앞에까지. 여기 찍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아, 여기서도 못 요즘- 들어가는구나. 여기, 아니, 아, 여기까지, 네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네. 두번 찍으시면 돼요. 한번 들어가시고 한 번 더 찍으세요. 그걸로 한 번 더 찍으세요. 딱 이렇게. 저기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는 업무 여기 하는데 여기 카메라 대지 마시고. 네네네. 네. 네, 저도 응원합니다.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그 간첩들을 다 소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간첩들이 너무 많으니까 몇 명 안 되면 진짜 그야말로 사형이라도 시킨다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네,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다들 잡는다고 해도 안타까워요.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